그 당시 수사에 관련되는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톱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격일까요? 이 수사 대상에 오른 차규근 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공익신고자의 고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되는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출국 금지의 적극적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정부가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는 출국금지 조치, 이거를 지금 야당이 알린 게 공익신고자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인 차규근 본부장이 이게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원래 공익신고는요, 기밀을 유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밀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유출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아시겠지만 그 공익신고자라 하면 그 원조격인 이문옥 전 감사관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때 당시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이지문 대위 같은 경우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이제 폭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공익신고자가 헌법기관에, 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이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출국 금지 요청서를 부하들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특히 법무부 단장 밑에 있는 단장도 문제가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승인을 해준 주요 당사자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익신고가 기밀 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 사실들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 형법상 기밀 유출로 해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법리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차규근 본부장 주요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공익신고자가 11명을 이제 신고했거든요. 그 중에 1번이 박상기 장관, 그리고 이제 김호수 차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익신고의 대상이었고, 지금 이제 수사의 피의자 아닙니까? 예. 이런 이제 피의자가 오히려 이제 신고자의 신상까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걸 공개하면 이거야말로 이게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요. 근데 오늘 글쎄 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좀 논란이 커지니까 차규근 본부장이 오늘 새롭게 또 입장문 하나를 더 냈거든요. 이번 의혹에 대해 나는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말한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지켜본 뒤에 판단할 생각이다. 이 얘기인 건 한 발 물러서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 만약에 이 검찰 수사가 뭔가 이 본인들 혹은 이 적법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캐묻겠다 그러면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본인은 이제 저렇게 해명하지만 실제 이제 차규근 본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공익신고자는 검찰 관계자로 의심이 된다. 이런 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수사 검찰청이라든지 쭉쭉 이렇게 줄이 나가 보면 대충 누군지 이게 범위를 좁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조에 보면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또 이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공개하면 5년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인이 이게 검찰 관계자라고 범위를 좁힌 거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추가로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글쎄요. 근데 이런 목소리는 비단 법무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은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해야 됩니까? 미란다에 대상이 미란다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란다 저는 성인 분자였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후보자님, 그 사건이라든지 그럼 사람에 이 따라 달라져야 됩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라는 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절차적 정의는 국민들이 그걸 사람을 납득할 수 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있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만나봤던 차기곤 본부장 말고도 이준석 의원님,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뭐 이 얘기는 어제 저희가 짚어봤는데 특히 이 부분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본질은 결국 출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첩할 건 명시해가지고 이 지휘 라인을 다 넘겨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다만 이제 공수처라는 것이 김진욱 처장도 밝혔듯이 지금 처음 태동하는 조직이고 결국에는 출범까지 최소 2달 정도 걸린다라는 그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공수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공수처를 넘길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던져놓고 혹시라도 2달, 3달 이렇게 뭉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배후 세력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살펴보겠다고 그러고 또다시 공익 제보자를 이제 협박하는 모양새를 이제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여권은 공익 제보에 대해 가지고 단 한마디도 할 게 없는 게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윤지호 씨 같은 분이 대단한 공익 제보자라고 해가 둘러싸고 막 이렇게 막 호텔 숙박까지 시켜가면서 했던 분들인데 그분이 제보하려고 했던 그 허위 사실들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국가 행정에 있어가 중차대한 잘못들이 더 엄중한 이런 그 제보 사안인데 왜 이런 이중잣대를 자꾸 적용하고 위축시키려고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들과 둘러싸고 우리가 지켜줄게 무슨 뭐 방송 나가가지고 계속 떠들게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뭐 이런 이중잣대가 다 있습니까? 그럼 박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다음 주쯤에 된다면 정말 이 배후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어도 되는 거예요? 배후 세력이라고 하면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제보를 누가 하도록 했느냐라는 배후 세력을 찾는 것보다는 도대체 출입국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배후가 누군지를 살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의 김학의 전 차관 이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있잖아요. 윤 총장이 원포인트 배당한 것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건 배당을 아주 절묘하게 잘 했고 그래서 후보자께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사건만큼은 검찰에 맡겨놓고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께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당의 수사부를 콕 집어 배당하는 것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이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줄 세우기 배당도 가능합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말은 참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성현 부대변인 윤 총장이 원포인트 배당한 거 출금 사건에 대해서 배당한 거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지적한 그 이번 사건 배당의 문제도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수진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그것이 꼭 이 김학의 사건의 출금이 그 표본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상당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 마을에 뭐 도둑놈, 깡패, 뭐 성폭행범 이런 범들이 잘 잡지도 않고 또 잡아놔도 또 풀어주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잡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무단횡단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시기에 이 문제를 문제 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이번에 그 공익 그 신고자에 대해서 그 배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검찰이 뭐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자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까 예를 들었었던 뭐 이지문 대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익 제보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검찰 내부의 정해진 절차와 프로세스 따라서 수사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그러면 공익 제보를 했느냐?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 수사를 하더라도 외부에 이 수사 상황이나 자료를 유출할 수가 없어요. 범죄 정보에 대해서. 그러나 공익 제보를 하면은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장관 후보자라면은 충분히 그 배후까지도 의심을 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배당은 이제 그 박범계 전 장관 후보자 말이 전혀 안 맞는 게 법원하고 이제 검찰이 전혀 틀려요. 법원은 이제 그 무작위로 전자배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이제 그 대금의 예규가 있습니다. 사건 배당하는 지침 예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란 말은 없지만 검찰은 이제 상명하복의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따라서 검사장이나 또는 이제 검찰총장이 임의로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양지청이 수사를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까 상급관청이 수원지검에 배당할 수도 있고 또 수원지검이 뭉개면 고검에도 이게 배당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박범계 장관이 뭐 윤 총장이 꼭 집어서 수원지검 한 거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이게 예규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본인을 기밀 유출로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오늘 문화일보와 이 공익 신고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의혹 수사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내 라인들이 맡았었고 그렇다고 경찰에 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익신고를 야당과 언론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공익신고자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박 부대변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부에 있으면 뭐 수사하면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 형태를 한 것이고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 하면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보복이나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거를 줄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박범계 후보자가 이야기하신 배후를 살펴보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공익신고보호법에 걸리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익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에다도 이제 이 공익신고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공익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국회의원은 이 관련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또 뭉갤 경우에 또 처벌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그 공익신고보호법 보면 명확하게 돼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가 이야기를 한 게 국회의원한테 준 거는 전체 다를 준 게 아니라 일부 사본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준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문제 삼으려면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공익신고자를 문제 삼을 경우에 근데 공익신고가 되려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되고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막 타당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공익신고에 해당되면 그 공익신고자는 철저히 법으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인사조치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와서 배후를 살펴보겠다고요? 당연히 지금 처벌됩니다. 배후 살펴보고 협박을 하게 되면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처벌받게 되는데 글쎄 그걸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는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권익위와 야당에 맡겼다 이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기관인 지금 검찰과 경찰에 넘길 경우에 수사를 다 뭉개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다 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될 경우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 과거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예. 2013년과 2017년, 여기 뭐 좀 작게 써 있는데, 4년 전과 7년 전, 8년 전에 박범계 장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했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있어가지고 공익보호자가 다소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익보호자, 야당의 시절은 참 편리하게 사용했던 제도죠, 민주당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당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1년의 어떤 공익적 보호자들 겪어봤습니다. 신재민 사무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본인들에게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치졸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익 신고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그 현병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언급할 때 그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겁박과 더불어 가지고 사실 집단적인 어떤 가해가 있었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거 그거 그렇죠. 말씀하신 분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타박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번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이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익제보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의 치부를 들추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보여준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런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로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지금 시점에 굉장히 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가지고 불편하겠지만은 지켜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언사 배후를 캐겠다? 아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배후를 캐겠다. 검찰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이 배후를 캐겠다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협박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익제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신고자 보호법을 과거에 발의했었던 박범계 장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본인 편이 공격을 받으니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통령도 사실 과거의 야당 시절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공약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또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여당에서 선택적으로 좀 뭔가 추켜세우고 깎아내리고 이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여기 보면 당시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연 분들이라고 해서 노승일 고영태 씨를 향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고 양승태 의혹 제기했던 이탄희 전 판사 영입방태는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장을 보면 조금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당직사병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했던 산에서 놀던 철부지들의 불장난이라고 했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좀 모아봤는데 뭐 너무 극단적으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여당이 반응한 겁니까?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거 선택적으로 저는 반응했다 보는 게요. 작년에 교수신문이 올해 한자가 아시탑입니다. 내마을고기 타이는 틀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거 다른 말로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공익신고도 보십시오. 무조건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 진영에 유리하면 의인이라고 상당히 축기 세우고 조금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면 뭐 미꾸라지 한 발이 어쩌고 불장난이 어쩌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일관성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가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저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옛날에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편일 때는 의인, 범계 아우 운운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또 선택적 정의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뭔가 이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 제가 보기에 저런 분들이 저는 다 공익신고자를 봅니다. 이탄희 판사든 뭐 김태우 수사관이든. 다만 이제 고영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그분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익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저는 이제 폭로하면 다 이게 공익신고자를 보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윤 부대변인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 출신이었던 이지문 이사장이 공익신고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기업에 상습적으로 적반하장 레포토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어떻게 김학의 전 출금 의혹 공익제보자를 기밀 유출로 몰아갈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예. 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익신고 보호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뭐 법제화도 하고 법도 개정해 가면서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도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에서 그런 기준을 들이대자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 사건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진행되는 양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공익신고자가 과연 이 공익제보의 어떤 본 취지에 맞는 그런 공익제보고 그 이후에 그 수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안의 어떤 그 대립되는 것이 실체적 정의냐 뭐 절차적 정당성이냐 이것이 이제 뭐 대립되는 어떤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안에는 과거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그 한마디로 이렇게 뭉갰던 사건들, 그 뭐 김학의 사건, 뭐 장자연 사건, 뭐 기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네. 이후에 김학의를 적극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요. 예. 전 차관을 출금시키고 잡고 구속시키고 이 과정에 참여했던 검사들하고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학의를 그래도 검찰 가족주의 뭐 그런 뭐 이유로 봐줘야 되는 이런 검사들하고 저는 뭐 그 대립이 여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이 공익 제보자가 어쩔 수 없이 제보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그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그 부에서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 신고하거나 내부에서 어떤 뭐 건의하거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발의했었던 박범계 장관 후보자인데 배후 세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밀 유출건으로 이 공익신고자를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